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 6시 15분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거실에 다탁 위에 앉아서 다탁 앞에 앉아서 영상 편지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엔 낮에도 그렇게 덥지 않았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한 2시간 좀 넘게 예초기로 풀을 깎았습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아침에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이 남아있어서 그곳 마무리 짓고 또 그 전 화요일에 대문 또 다시 용접해서 달고 보강했던데 지저분해졌으니까 그곳에 페인트도 칠하고 난간에도 미전했던 곳에 이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적에는 예초기를 돌리면 그 진동 때문인지 모기가 덤벼들지 않는데 다른 일을 할 적엔 그냥 한 10분만 나가 있어도 모기를 얼마나 많이 물리는지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산모기들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의 위력이 점점 갈수록 막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화학도 제약도 그렇습니다만 화학공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미세한 것들한테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이 박원순 씨 장례식을 치른 모양인데 저는 참 그 사람이 잘한 일이 참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마지막 그 고소 사태가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어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 그렇게 안쓰러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도하게 그를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제 그렇게 올렸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치열한 인생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재단으로 다 날려가도 되나요? 이게 뭡니까? 왜 훌륭한 인생을 치욕스럽게 만듭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 거예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달아놨어요. 관료에게 수청을 들던 조선시대 관노비에 비유하여 박시장을 비워놓고 옹호하면 오히려 박시장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인 줄 모르고 그랬을까? 과부려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 칭찬과 사랑도 지나치면 대중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과부려불급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건 모자람과 같은 게 아니라 모자람마다 못한 겁니다.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지.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 칭찬, 사랑도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참 그렇죠? 근데 어제 뉴스탑이라는 데 실린 글은 좋더라고요. 미투 운동 대상이 된 남성을 지켜주는 올바른 방법이다. 박원순 씨 지지자들이 이 글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미투 문제를 제기한
여성, 뭐 간혹 남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된 남성을 장점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이 그렇더라도 억지로 비친다는 거죠, 남들한테. 또 이왕 이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 가까운 사람들도 한 사람은 45년 참 지기인데 두 달 전에 장인 돌아가셨다고 다른 걸 뭐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 와서 어느 병원이냐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절대로 오지 마시라. 가족끼리만 치르기로 했다. 괜히 우리 상가에 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또 이런 감염 사태에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마음으로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의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갔었고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갔었고 그의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땐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미안해서 49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런 관계인데도 이번 상가엔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 및 개인별로 이렇게 조문 행렬에 줄을 잇는 것을 보고 이래도 되는가? 이런 방식이 혹시 고인이 살아온 길에도 맞는가? 이건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쪽에서는 예배까지 중지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데 서울시라고 하는 거의 대한민국의 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에서 분향소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것은 과연 옳은가? 혹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이 분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단 하나라도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이것이 고인을 위하는 길일까? 모른 몰라도 박원순 씨가 책임자라고 그러면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제가 본 박원순 씨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자랑기 한 가지가 작년 가을에 사다 심은 국화를 지난 5월 말부터 꺾꽂이를 어디서 보고서 꺾꽂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꺾꽂이에서 키운 국화가 처음에 있던 국화의 한 3배가 넘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이들 크게 자랐길래 또 한 20여 그루를 꺾꽂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고맙다. 어제 그 꺾꽂이에서 심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도 벌레가 모기에 많이 물렸는데 물릴만 했구나 합니다. 아마 풀이 잘 내릴 겁니다. 참 아까 같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빠들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칭 학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역사학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짧은 트위터 글로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뭐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제는 이 사람이 박원순 씨 사태에서 또 일방적으로 뭐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본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모르는 기자들이 참 무식하다.
그러면서 기자들 보고 애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자칭 학자라는데 무식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 하니 그의 표현대로 하면 난 그 자칭 학자라는 그 사람이 애잔하다 그랬습니다. 참, 그러면 진영이라는 감옥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오늘 영상편지 94번째입니다. 제목은 정치가 바른 곳으로 사람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천연심이 어별귀지 살림무의 금수귀지. 천연 강물이나 연못이 심 깊으면 어별 물고기와 자라 별주부전할제 별입니다. 귀지 그곳으로 돌아오고 모여들고 살림무 살림이 무성하면 이 금수 금은 날짐승이죠. 수는 들짐승 새와 짐승이 그곳으로 모여든다. 천연심이 어별귀지 살림무의 금수귀지. 순자 치사편에 나옵니다. 선비들을 끌어모으는 얘기들이 실린 편이죠. 그래서 모라시데스가 강이나 연못에 물이 깊으면 물고기나 자라 등이 저절로 모여든다. 또한 숲이 우거지면 새나 짐승들이 자연히 모여드는 법이다.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는 곳에 백성들은 스스로 모여들어 이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제가 2015년 8월 26일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권력자의 덕이 그리 깊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우가 많다. 패거리 지어 졸졸 따라다니다가 장관, 국회의원이나 공기업체 임원 자리 하나 얻어볼까 기대하는 이들은 오히려 권력자의 학덕이나 기본 자질이 허약할수록 더 많이 꼬여들게 되어 있다. 대통령 이름은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뭐 수백 개 넘을 겁니다. 이 점은 과거 임명직 시절에도 좀 있었지만 선출직으로 되고 난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도 자기들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리가 아주 많아졌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죠.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슨 문화재단 무슨 재단 자꾸 숱하게 만들어서 공무원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돌봐주고 싶은 사람을 채워넣을 수 없으니까 자꾸만 재단 만들어서 공단 만들어서 거기다 자리를 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른 정치가 바른 지도자 옆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다음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따라다니죠. 저는 요즘 어떤 젊은이가 참 마음에 들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했어. 마음을 먹고 있고 그에게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에게 그랬습니다. 나중에 혹시 당신이 뜻하는 바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비판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대 소리만 할 것이다. 대신 내 공로를 알아달라고 하고 내게 요만한 자리라도 달라 소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 하는 말이죠. 영화 대사.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이만한 도움 주고 이만한 대가를 바라고 정치꾼들 쫓아다니면서 해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지 않죠. 자, 어쨌든 살림이 무성하면 들짐승 날짐승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수상이 잘하면 국민들이 빠져나가질 않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얼마나 더 무성하게 하고 깊게 할지 글쎄요. 마음은 잘 안 놓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벌써 94번째입니다. 6번만 더 하면 100번을 채웁니다.